주요 정책 과제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데 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수요와 소비에 부응하는 그런 생산 공급 정책이 좀 수립돼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우리 작물들이 그 생산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품목은 과잉 생산이 돼서 재고 처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서 저희가 작업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농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말씀하시는 농업농축의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비교육적 기능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런 기회에 같이 좀 형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면이고요. 세 번째는 농업과 식품, 외식기업과 또 소비의 연계, 또 상생협력 활성화가 사실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사실 식품산업은 농업 생산물의 최대 수요처이고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농업 생산물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과 우리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업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먹거리 산업의 그런 균형적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국익에 규제를 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주요 이슈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또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현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1안하고 2안을 주셨는데 사실 국가 푸드 플랜은 여러 부처 또 여러 주체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또 특히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견해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에는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식품 업계에서 바라보는 이런 국가 푸드 플랜 속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과제 가운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과 식품 기업의 그런 상생 협력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텐텐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 또 농업과 식품 기업의 그런 상생 협력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저희 식품업계도 거기에 상당히 동참을 해서 많은 또 성공 사례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원료의 국산 사용량도 지금 현재 31%까지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국산 원료 농산물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입산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또 공급이 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식품기업에서 국산 농산물을 장기 안정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현재로서 한계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농업과 식품기업 간의 그런 상생 협력을 促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자 또 식품업계 뿐 아니라 이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과 그런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식품 기업에서는 좀 가공 적성에 적합한 품종이 좀 많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또 기업이 원하는 품질과 물량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을 담당하는 농진청이라든지 농기평에서도
품종을 개발할 때 이런 기업 수요도 좀 감안을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업 수요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 별도 R&D 사업을 이 수요자와 공급자,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품종 개발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정부 주도로 이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그 농업 생산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등이 좀 많이 같이 좀 동참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영세한 생산자들을 조직화, 집단화해서 식품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원료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그 생산된 식품 원료를 식품 기업에게 매치해주는 그러한 좀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상생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업과 식품 기업 간의 상생협력뿐이 아니라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식품 기업은 거의 대부분 영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칸을 분리해가지고 중소기업 보호책만 이제 중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는 사실은 중소업계가 같이 큰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들이, 큰 기업이 그 기업의 그 자본과 또 기술, 또 마케팅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중소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중소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게 좀 잘 걱정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영세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 툴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이번 푸드 플랜에서 우리 미래 식품 개발 전략에 대한 그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그 식품 산업 환경이 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ICT 기반의 그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고령 친화식품이나 건강식품, 간편식품이 아니고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식품과 바이오, 식품과 그런 화장품의 경계도 지금 허물어지는 그런 융복합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푸드테크와 접목한 그런 여러 가지 식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품 산업이야말로 그 4차 산업혁명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가장 그 유망한 분야라고 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푸드테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구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이미 그 상용화되어 있는 단계에 있고 식품 산업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푸드테크 원천 기술은 물론 그 연구 기반 자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 국가는 물론이고 식품 그 업체에서도 그 R&D 투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 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연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진청과 한국식품연구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또 식품업체,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그 연구 개발 체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푸드테크 단지 조성 방안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아울러 식품 분야의 R&D를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 그 식품 업계 입장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우리 그 10대, 그 가장 큰 10대 식품 기업의 R&D를 봐도 그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0.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 R&D에서 식품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뭐 한 0.9%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래 식품 개발은 R&D 투자 없이는 사실 공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식품 기업도 R&D 많이 투자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R&D에 관심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 미래 식품이 개발될 경우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기타 연관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그 푸드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먹거리 종합 대책을 좀 실효성 있게 그 추진 방안이 좀 제대로 마련되고 법적 체계도 갖추어서 앞으로 각 생산 가공